안녕하십니까, 드러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7020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과 장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한데 이제 그것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특징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제 외관상에서 보여지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라기 보기보다는 있으면 좋았으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마운트 링이 있죠. 이 마운트 링이 보면은 이게 정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어떤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두 개가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딱 일치를 시키면은 센터가 된다 그러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돌렸을 때 딱 걸리게 이것을 설계를 했으면은 삼각대 올릴 때는 센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냥 돌리다가 딱 걸리면 거기서 그냥 잠궈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세대에서는 이게 조금 힘들겠지만은 다음 세대 70200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 마운트 링이죠. 보통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날은 삼각대를 안 쓰겠어라고 이제 작정하고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마운트 링을 제거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제거하는 절차가 복잡하진 않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풀잖아요. 잠깐 이 잠그고 이거 풀고 그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 누르고 떼버리면 됩니다. 네, 이러면은 삼각대 그 올라가는 체결부 같은 경우는 따로 보관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열리잖아요. 와, 이거 진짜 편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진짜 편합니다. 예. 이 소니 렌즈 전부 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나? 예. 진짜 이거 뭐 아이디어 상품이거든요. 이 열리니까 CPL 필터를 이거를 후드를 빼가지고 이게 다시 CPL 필터 꽂고 이거 조절하고 다시 후드 꽂고 막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대부분 CPL 필터 사용할 때 후드 안 쓰죠. 그래서 네,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얘는 그냥 열어가지고 CPL 필터 장착한 상태에서 이걸 열어가지고 하단에서 이렇게 조절하거나 상단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인더를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이걸 해봤는데 저는 그냥 편리할 정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CPL 필터를 항상 꽂고 다니더라고요. 이거를 렌즈 보호 필터를 꽂고 다니는 게 아니라 CPL 필터를 꽂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다 아시는 거 AF, MF, 풀, 그 다음에 리미트에서 3m, 그 다음에 옵티컬 스테디샷, 뭐 온오프 있죠. 그 다음에 모드 1, 2. 1은 이제 정지 이미지, 현재 그냥 이렇게 보고 찍는 사진. 이런 사진은 이제 모드 1로 두시면 되고, 모드 2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패닝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드 2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손떨림 보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DSLR 사용할 때 70200 렌즈를 쓰면 말이죠.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예외 없어요. 그때는 예외 없이 진짜 이게 딱 정자세로 잡고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막 250분의 1초에서 그 이상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200mm, 200mm가 뭡니까? 한 165mm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0분의 1초, 125분의 1초 이렇게 들고 상당히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흔들림에 대한 그런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찍고 싶은 대로 프리하게 그냥 뭐 리듬 타면서 그냥 인물하고 뭐 이야기하고 놀면서 찍어도 사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여기서 렌즈 손떨림에서 이제 스위치를 오프로 해버리게 되면 손떨림 보정 기능을 이제 그때부터는 바디 손떨림이 작동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삼각대 올리고 야경을 찍는다고 했을 때 뭐 일일이 메뉴에 들어가서 끌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꺼버리면 자동으로 꺼지고 키면 전부 다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초점 시프트 버튼이 있는데 이런 버튼들은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싶은 기능들을 전부 할당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초점 영역을 변경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활당해 보시면은 뭐 굳이 이게 뭐 초점 시프트 기능으로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 다른 기능을 넣어서 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개 빛 갈라짐 같은 경우는요. 조리개 빛 갈라짐을 봤을 때는 갈라짐을 좀 중시하시는 분들께서는 조리개 14 이상을 조여서 촬영하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야경 사진에 70200 렌즈가 필요하나요? 이렇게 좀 여쭤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야경 사진뿐만 아니라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1635라든지 그 다음에 70200 이런 렌즈들은 세트로 같이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없게 되면은 이제 풍경 사진 찍을 때 아쉬운 장면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70200 렌즈도 풍경 사진에서는 정말 많이 활용된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 있죠. 최소 촬영거리. 이 70200 렌즈 중에서 이 정도로 최소 촬영거리 붙을 수 있는 렌즈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혹시나 이거보다 짧은 거 있으면은 하단에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70200 렌즈 중에서. 아무튼 200mm든 뭘 쓰든 간에 무조건 최소 촬영거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일반적인 70-200 렌즈가 가지고 있는 최소 촬영 거리가 1m 이제 10cm 아니면 1m 20cm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 거리에서 찍은 거랑 그리고 이 70-200 GM 렌즈로 찍은 거랑 이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더 피사치를 크고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200 렌즈는 같은 경우는 이제 꽃사진도 되게 많이 찍잖아요. 배경이 확 압축이 되다 보니까 이 배경이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뭉개진단 말이죠. 아웃포커싱은 아웃포커싱대로 되고 배경 압축은 배경 압축대로 엄청나게 돼버리다 보니까 일단 피사체에 집중적으로 시선이 쏠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소 촬영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즈업 샷 중에서도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는 게 있어요. 상당히 근접해서 찍는 건데 보통 그런 거 찍을 때 이제 마크로 렌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최소 촬영 거리가 짧고 200mm로 당겨버릴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고 2000만 화소대에서도 상당히 샤프하게 눈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물며 4000만 화소, 하물며 600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AF 성능. AF 성능 같은 경우는 AFC에서 이거 초점 잡아내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요, 일단은.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인물로 해보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극한으로 이제 제가 이제 무한대로 돌려놓고 저희가 막 뛰어가서 딱 포즈를 잡고 최초 초점을 잡는 시간부터 해서 AFC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빠른 AF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뒷부분에서 제가 말할 건데 요거는 일부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한거는. 근데 이제 M3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이거 느린 AF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제가 70-200 렌즈를 되게 많이 써봤잖아요. 이제 엄마 백통, 그 다음에 뭐 시그마, 탐론 G2, 시그마 스포츠 뭐 이런 거 다 써봤단 말이에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70-200 렌즈를 써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AF 성능이면 진짜 빠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을 켜고 최초 AF를 잡는 시점 있죠. 거기서 살짝 버벅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 번씩.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도 그런데 알파 9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카메라 바디 성능에 좀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M3 3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70-200 그 네이밍에 걸맞는 AF 속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0-200 같은 경우로 이제 달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이 70mm에서 200mm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슈퍼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70-200으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AG의 영상과 사진 같은 경우는 70-200에 그다음에 M3, 알파7 M3로 촬영한 사진인데 이걸 만약에 R3나 아니면은 R4 이런 고화소 카메라로 사용한다면은 콜업을 했을 때 그 디테일 유지력은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초점 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액세서리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텔레컨버터라는 건데 이제 배율 있잖아요. 1.4, 1.5, 2.0 이렇게 배율 곱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이라 그러면은 이제 70-200이잖아요. 그러면 한 400mm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부가적인 액세서리를 통해서 초점 거리 자체를 또 확 이제 늘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종합을 한번 해볼 건데요. 70-200 렌즈의 해상력을 먼저 볼게요. 해상력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는 렌즈네. 네, 뭐 GM이라는 그 네이밍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구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단연간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해상력이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소니에서 나오는 70-200 계열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해상력을 가지고 있는 건 팩트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70-200 렌즈가 있게 되면은 뭐 풍경, 스포츠, 조류,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거의 다 찍을 수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인물부터 시작해서 꽃사진 이런 것까지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진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70-200 렌즈를 어떤 방향에 두고 활용할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있으면 한마디로 쓰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또 어울린다는 거짓말은 또 안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실내에서 많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최소 촬영 거리가 96cm라고 해도 그게 사실 좀 먼 거리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먼 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0mm 렌즈 화각이 최소인데 그 70mm 자체만 해도 솔직히 좀 실내에서 쓰기는 좀 초점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사용하신다면 35mm 이 정도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발견한 단점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소니 유저분들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소니 70-200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주신 게 있어요. 예. 이건 솔직히 소니도 좀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고 소니 유저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다음 렌즈를 만들고 그랬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마련해 봤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도장이 잘 벗겨진다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제가 한 20일 정도로 사용했을 때는 도장이 이렇게 벗겨진 거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네. 저도 렌즈를 그렇게 험하게 쓰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엄청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사진을 이제 많이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략 한 10,000장 정도를 사진을 찍었어요. 실제로 20일 동안. 네, 그 정도로 찍었었는데 그 정도 가방에 넣었다 뺐다 해도 현재는 괜찮거든요. 현재는 괜찮은데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그 타사 70-200 렌즈를 사용해봤었거든요. 그것도 한 1년 정도 이상 사용하니까 칠이 좀 벗겨지고 그리고 백통 시리즈도 사용을 해봤을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좀 티가 많이 나죠. 검정색이나 이런 거보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소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격 예, 이건 좀 비싼 거 인정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뭐 이 정도 성능인데 가격 납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솔직히 좀 비싸긴 해요. 네, 요거는 제가 뭐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체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뭐 체격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을 때 무겁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원래 제가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이 든다고 했을 때는 이걸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게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분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너는 이거 살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뭐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저는 애초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좋은 기회를 저한테 이제 소니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실제로 사기 전에 만져보면서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고 막 이렇게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인데 살 거냐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시면은 금액이 250만 원이잖아요. 그죠? 자, 250만 원 주고 삽니다. 저는. 정말 멋있잖아요. 렌즈 진짜. 네. 이거 하나만 봐도 저는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미세한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덮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로 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더라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70-200 GM을 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뭐 일단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좋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차고 넘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만족감을 포토그래피에게 얼마나 주느냐. 네. 사실 이런 외관적으로 보이는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렌즈를 추천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불특정 모든 분들에게 이 렌즈가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아까 전에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 이 렌즈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단렌즈로만 이렇게 세팅해서 촬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음무사진 찍을 때. 근데 이제 줌렌즈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이렇게 쉽게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가격이죠. 무엇보다도. 네, 저는 이제 일단 구입을 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가격이 250만 원, 현재 날짜 기준으로 250만 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선뜻 이 지갑을 열기가 힘든 가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렌즈를 구입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이미 이제 총알이라 그러죠. 네. 어느 정도 자금이 준비되신 분이라면 이 렌즈를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다른 걸 살까? 이렇게 고민하신다면은 저는 이 렌즈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